2004년 4월의 어느 날 엘리자베스 에더샤임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오스트리아식 억양이 섞인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에더샤임의 전작을 인상 깊게 보았다며 자신의 책을 집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에 있는 드러커의 자택으로 찾아간 에더샤임은 그의 서재에서 수차례 인터뷰를 하고 20세기에 만들어진 그의 경영 사상이 21세기에도 적용 가능한지 토론을 벌였으며 새로운 경제적 트렌드와 조직의 생존 방식에 대한 그의 전망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2005년 11월 11일 드러커가 95세를 일기로 타계하기 직전까지 16개월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지식작업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하여 현대 경영학의 틀을 마련했던 피터 드러커. 그가 마지막까지 몰두했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자는 39권에 이르는 드러커의 저술과 그가 쓴 논문, 칼럼, 인터뷰 등 방대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70년 넘는 연구 인생을 통해 드러커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잭 웰치, 래플리, 존 바우만 등 당대 최고의 CEO들과 짐 콜린스, 마이클 해머 등 드러커를 멘토로 섬긴 세계적 경영 전략가들을 차례로 만나 드러커의 사상이 오늘날의 경영 현장과 기업 활동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생생히 전해 듣고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자서전도 아니고 회고록도 아닙니다. 드러커 사상의 최고 정수로서 그가 후세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업과 관련된 변화는 점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보기술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기업 환경은 5가지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터 드러커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혁명은 정보의 범람,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의 극복, 인구 구조의 변화, 고객 권력의 증가, 독립보다는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혁명은 정보의 범람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 전달 속도,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확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활동 속도 역시 비례하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업의 성공 여부가 3개월 혹은 1개월 단위가 아니라 분이나 초 단위로 측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영화 제작사는 박스오피스의 흥행 성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몇 주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플랫폼의 증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즉 영화의 흥행 성패를 과거에 비해 단기간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의 두 번째 변화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어 고객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매우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새로운 브랜드가 론칭되었을 때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알려지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의 세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기초적, 생리적 욕구 충족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보다 무형의 서비스, 경험, 건강, 교육 등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의 네 번째는 과거에 비해 고객 권력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였다면 오늘날의 고객은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권리행사자로 변모하였습니다. 고객의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고객의 의견이 상품의 사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회사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하여 타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기업과 제휴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홈데포는 자사의 강점을 점포 관리에 있다고 판단한 후 물류 업무를 외부 기업인 UPS에 이관하였습니다. 자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 기업과의 파트너십 계약, 외부 자원에 대한 아웃소싱 역시 현대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과거 기업의 독립은 경쟁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여 독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현대의 시장에서 독립은 소외를 의미하고 소외된 기업은 소멸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20세기는 산업사회였지만 21세기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 기반 경제입니다. 이런 사회기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검색을 통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과 개별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업은 문제를 분석하여 자사의 다른 부문과 연결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세기에서 기업의 성과는 지식을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21세기에서는 자사의 레고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발생하는 외부 자원들 중 최적의 레고를 골라 내부의 레고와 연결하는 능력, 이 능력이 21세기 기업에게 요구됩니다. 기업의 단점은 외부의 레고로 보완하면서 기업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이 21세기 기업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레고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 능력과 적대적소의 배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